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마침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공동위원회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 재협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 산하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무역 불균형을 주장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미 무역대표부는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하거나 약정의 수정, 조항의 해석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더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와 장소는 다음 달 워싱턴 DC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번 요구가 실제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산인지는 후속 조치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최고기구입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30일 안에 열어야 하는데요. FTA는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협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개정 협상을 요구한 핵심 의도가 무역 적자 해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 역시 대미 수출이 증가한 자동차와 전자통신기기, ICT 분야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된 건 지난해부터였고 ICT 제품의 경우 FTA 이전에도 관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시각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법률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상품 무역 수지 외에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윤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자, 일단 FTA 재협상이냐 개정이냐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협정문 안에는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재협상이라고 하면 마치 FTA 협정 전체를 다 바꾸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겠죠. 반면 우리 정부는 개정이라고 하면서 협상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FTA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공동위원회는 미국 요구대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협정문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공동회의를 요청하면 열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협상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서 협상 대표인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전략은 공동위원회에서 무역 불균형이 과연 FTA 때문인지 공동조사를 먼저 하자고 역제안하는 겁니다. FTA 개정 협상이든 공동조사든 모두 양측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FTA 종료나 폐기 이런 걸 스스럼없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도 180일 이후에 협정이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FTA를 폐기하면 미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오늘 통계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2014년에 FTA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걸 따져봤더니 한국 기업이 12억 달러, 미국 기업이 21억 달러로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성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조윤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오륙호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사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예정된 경주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 노조원들이 이사진의 본관 출입을 막았습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조원은 경영진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수원 정문 앞에선 원전 공사 현장에 울주군 주민 38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오늘 오후 2차례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수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책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한수원은 오늘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릴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의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빨리 논의를 끝내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 판단을 제대로 받아가자는 게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잠정 중단 여부와 공사 중단 시 보상 방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한수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졸속 포퓰리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지만 여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 무력화하고. 당내에 탈원전 대책 특위를 설치한 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적 절차 없이 건설 중단 시시를 보면서 그토록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제왕적, 독재적 발상. 청와대가 원맨쇼하듯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원전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인구가 또 그래 많은 지역에 원전을 10기를 한참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원전 마피아가 의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국가 존망까지 거론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원전은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설비 용량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원전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염기훈 기자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후아롱 원전입니다. 현재 36기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추가로 2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25기와 11기, 중동 국가들도 10여 기 이상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26개국 이외에 터키, 태국 등 16개국이 원전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도 점차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390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파리 협약으로 배출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가 되자 개발도상국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에 주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문제죠. 이산화탄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전력원으로서 원전이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반면 미국은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원전 감축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Et mécaniquement, dans la foulée et simultanément, une réduction de la part du nucléaire à 50% en 2025.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전력 생산량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가동 중단된 원전들이 늘어나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야당이 반대해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전국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요. 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던 국민의당의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2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처음으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결단을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대해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불거진 여야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국민의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철회를 논의했고 그 사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논의하며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거취를 해법으로 건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만난 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조대엽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민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사퇴와 국민의당에 대한 유감 표명으로 막혔던 전국엔 돌파구가 열렸습니다. 국민의당이 추경안 심사 등 국회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는데 송영무 장관 임명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변수입니다. 현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은 추가 경정 예산안 처리 문제와 인사 문제와 같은 정치 현안은 분리하겠다는 원칙을 거듭 밝혔습니다. 인사는 인사대로, 추경은 추경대로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추경안을 더 미룰 수 없다는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거듭된 호소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민의당을 설득하자 국민의당은 사과와 유감 표명을 받아들이고 국회 일정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와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사에 다시 복귀를 합니다. 여타 인사청문회라든지 국회 일정에 협조해 나가는 걸로. 정부 여당과 국민의당 사이에 갈등을 촉발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언급했는지 여부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청와대는 추 대표 대신 사과한 게 맞다며 다시 국민의당을 달랬습니다. 이 과정에 추 대표는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국민의당의 추경안 심사 참여로 닷새 남은 7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남은 변수입니다. 또 야당은 이른바 제보조작 사건과 함께 문윤용 씨 취업특혜 의혹에 대한 동시특검은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특검법을 제출한 자유한국당에 이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특검법을 제출했습니다. MBC 뉴스 현재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민생의 부담이 크다며 대입 전형료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방 분권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김철웅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회의에서 작심한 듯 대학 입시 전형료의 문제점을 거론했습니다. 산정 기준도 불분명한 데다 학교별로 금액도 제각각이어서 학부모 부담이 크다며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당장 올해 입시부터 적용하자고 시기까지 못 박았습니다. 만약에 대학 입시 전형료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과다하다면
올해 입시부터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현장을 다니면서 많이 들어 관심을 가졌던 분야라고 지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소관부처인 교육부는 즉각 제도 개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입학 전형료 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포함하는 안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또 지방분권체계 구축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TF의 명칭은 자치분권 전략회의로 하여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9월 말 출범을 목표로 이른바 분권형 개헌의 기틀을 다지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 등과 청와대에서 오찬을 함께하며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받았습니다.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오는 19일 100대 국정과제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가 낙마한 지 27일 만에 후임인 박상기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박 후보자는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고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진상조사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박상기 후보자는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검찰개혁은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이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과 청와대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선 진상조사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살펴보고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상 결정을 비판했던 기고문에 대해서는 학자적 관점에서 썼을 뿐이라며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편법 증여받았다는 의혹은 부인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제3자에게 매도되고 그래서 그 매도된 게 다시 내 손으로 돌아오는데 나도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돌아가신 그 외삼촌입니다. 그래서 네. 사실 너무 오래된 일이라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과태료 체납으로 지난 9년간 15차례에 걸쳐 차량이 압류된 데 대해서는 자신이 아닌 자녀들이 주차 위반을 많이 한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항의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호입니다. MBC 특별 근로감독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고용노동부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정권 교체에 따른 정치 보복이라는 의원들 지적에 노동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라고 부인했습니다. 류병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유한국당 방송장악저지특위 소속 의원들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의원들은 MBC에 대한 특별 근로감독은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는 전형적인 코드 행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1월 언론노조 MBC 본부의 특별 근로감독 요청에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고용노동부가 이번에는 전격적으로 감독 대상으로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기존에 쭉쭉 해왔을 때는 그런 걸 안 하시다가 정권 바뀌고 나서 이렇게 하느냐. 이건 MBC에 대한 보복이다. 또 당초 정해진 12일간의 특별 근로 감독을 연장한 것은 방송 장악을 위한 먼지털이식 조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기간을 4일이나 더 늘려서 임금 지령서를 통보하는 등의 물리적 언론사 탄압을 강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특별 근로감독 결정은 관련 절차에 따른 적법한 판단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파업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 근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또 조사기간 연장은 MBC 사측과 노조 측이 제출한 자료를 정밀 검토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유병수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오늘 경북 경주의 수은주는 40도 가까이 오르는 등 영남 지역에 특히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주말에 전국적으로 장맛비가 내리겠지만 불볕더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혁 기자입니다. 해운대를 찾은 피서객들이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부채질의 음료수로도 더위는 쉽게 가시지 않습니다. 오늘 영남과 동해안 일대는 폭염에 절절 끓었습니다. 한낮의 최고 기온이 경북 경주는 39.7도까지 치솟았고 포항과 영덕은 38도를 넘어 7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 강릉도 37도를 넘는 등 동남부 곳곳이 사람의 체온보다 뜨거웠습니다. 남서쪽에서 불어든 덥고 습한 공기가
소백산맥과 태백산맥을 넘으며 더욱 뜨겁게 달아올랐기 때문입니다. 내일도 한낮엔 대구 35도, 울산 34도 등 전국이 30도를 한참 웃돌면서 영남과 동해안에 내려진 폭염경보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계속 유지되겠습니다. 지형 효과가 더해지면서 경상도를 중심으로 35도 이상의 폭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더위는 내일도 이어지겠으며 기상청은 주말에 장맛비가 오는 일부 지역엔 폭염이 누그러지겠지만 대부분의 지역은 무더위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을 걸로 전망했습니다. MBC 뉴스 전동혁입니다.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시신이 뒤바뀐 사건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비슷한 일이 전주에서 또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관을 열어보니 고등학생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건데 역시 장례식장의 실수였습니다. 박연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종합병원 장례식장. 오늘 오전 8시쯤 94살 김모 할머니의 발인을 마친 유족들은 운구차에 관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확인을 요구하자 장례식장 측은 착오로 다른 시신이 왔다며 할머니의 이름이 적힌 관을 가져왔습니다. 이후 유족들은 화장터로 향했습니다. 황당한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운구차에서 시신을 내린 유족들은 할머니의 시신이 아닌 앳된 고등학생의 시신을 마주했습니다. 시신이 2번이나 바뀐 겁니다. 유족들은 황급히 장례식장으로 돌아와 또 다른 유족과 시신을 바꾸고 나서야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시신이 바뀐 건지 설명해달라는 요구에 병원 측은 이름이 바뀐 실수라고 답했습니다. 보통 입관을 한 뒤 관에 고인의 이름을 적는데 미리 이름을 적어놓은 관에 시신을 잘못 안치했다는 겁니다. 명백한 이제 100% 잘못했죠. 저희 직원 실수니까 이제 관을 바꿔서 입관을 해버린 거죠. 의심을 한 번 의심하면은 자꾸 의심이 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유족들은 관이 아니라 시신이 바뀐 건 실수가 아니라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뭔가를 복구한 것처럼 풀어헤쳐서 꼼꼼하게 염이 됐던 게 전혀 보이지 않고 급하게 뭔가 훼손한 느낌을 저희가 인지를 했어요. 화장을 하기 직전 유족들이 관을 열어보지 않았다면 두 유족은 엉뚱한 시신을 모시고 장례를 마칠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대낮 서울 도심에서 경찰과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쫓고 쫓기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도로를 가로지르는 숨막히는 추격전.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곽동원 기자입니다. 검은 양복에 넥타이까지 맨 한 남성이 구두를 벗어던지더니 흰 양말만 신은 채로 전력 질주를 하고 그 뒤를 다른 남성들이 바짝 쫓아갑니다. 도망가는 남성은 고등학교 축구선수 출신인 보이스피싱 조직원 23살 오모 씨. 경찰관 4명을 피해 달아나는 겁니다. 왕복 4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추격전이 이어지고 뒤처진 경찰관 1명이 택시까지 잡아타고 뒤를 쫓습니다. 오 씨는 골목에서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힘겹게 집어던지더니 넘어지고 맙니다. 기진맥진해진 오 씨는 결국 도주 10분 만에 검거됐습니다. 차도 위로 핸드폰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도 지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휴대폰을 수거해서 다른 공범들까지도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오 씨를 시작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차례로 붙잡은 경찰은 국내 총책까지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지난 4월부터 2달간 검찰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며 가로챈 금액은 5억 2천여만 원. 피해자는 모두 20대 여성이었는데 결혼을 앞두고 목돈을 모아둔 경우가 많아 표적이 됐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연계된 중국 총책과 콜센터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곽동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에서 50대 부부의 목숨을 앗아간 광역버스입니다. 이런 대형차의 졸음사고 막자고 정부가 지난해 이미 대책을 내놨죠. 앞차와 부딪힐 것 같으면 멈추고 또 차선을 벗어나면 경고음을 내는 각종 안전장치를 달도록 한 건데요. 이 버스 모델은 의무화 대상에서 쏙 빠져 있습니다. 길이가 11m 넘는 차만 해당되는데 이 버스는 10.95m, 5cm 짧아섭니다. 한 뼘도 안 되는 길이 거기에 허점이 있는 건데요. 사고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또 회사의 책임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정동훈 기자입니다. 18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7중 추돌 사고. 경찰은 버스기사 51살 김모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고 원인이 졸음운전으로 명확하고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한 만큼 수사를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했습니다. 영상 분석 결과 운전자가 과속을 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이 됐고요. 더 이상의 의문점이 없어서 사고 버스 회사인 오산교통의 과실 여부에 대한 수사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산교통이 국토교통부의 허가 없이 버스 운행 대수와 횟수를 줄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오산에서 사당 구간을 버스 7대로 하루 40번 운행하겠다며 사업 계획서를 내고선 2대 적은 5대로 28번만 운행했습니다. 버스 기사 수를 더 늘리는 대신 꼼수를 쓴 건데 최대 50일의 영업정지 또는 5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 대상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사고 다음 날 발생한 영동고속도로 빗길 사고에 대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해당 버스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차량 운행과 정비일지 등의 서류를 확보했습니다. 운전자나 회사 측에서는 과속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타이어 마모 한계선하고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의 분석이 끝나는 대로 해당 운수업체 관계자들을 불러 회사 측의 과실은 없는지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제대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정책 결정 과정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거야말로 국정농단이 아닌가. 정상적인 의사결정 기구를 완전 무력화하고. 당내에 탈원전 대책 특위를 설치한 한국당은 신고리 원전 5, 6호기 건설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역시 무리한 정책 추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적 절차 없이 건설 중단 실시를 보면서 그토록 염증을 느끼고 있는 제왕적, 독재적 발상. 청와대가 원맨쇼 하듯 국가 100년 대계를 결정한 것입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은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이라며 원전이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데 인구가 또 그래 많은 지역에 원전을 10기를 한참에 설치할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또 원전 마피아가 의도적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국가 존망까지 거론하며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네, 원전은 세계적으로도 뜨거운 논란거리입니다. 중국과 인도 등이 원전 건설에 나서며 원전 설비 용량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유럽 국가들은 원전 비중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연기훈 기자입니다. 중국이 자체 개발한 후아롱 원전입니다. 현재 36기 원전을 가동 중인 중국은 추가로 21기의 원전을 건설 중인 상황. 인도와 러시아가 각각 25기와 11기, 중동 국가들도 10여 기 이상 건설하고 있습니다. 원전 정책을 유지하는 26개국 이외에 터키, 태국 등 16개국이 원전 신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원전 설비 용량도 점차 늘어 지난해 처음으로 390기가와트를 넘었습니다. 파리 협약으로 배출가스 감축이 당면 과제가 되자 개발도상국들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에 주목했다는 분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이산화탄소 문제죠. 이산화탄소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전력원으로서 원전이 차지하는 역할 때문에. 반면 미국은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고 프랑스, 독일, 스위스 등 유럽 국가들은 적극적인 원전 감축에 나서며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있습니다. Et mécaniquement, dans la foulée et simultanément, une réduction de la part du nucléaire à 50%.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6년 17%를 정점으로 감소해 2014년에는 10.6%까지 떨어졌습니다. 실제 전력 생산량도 후쿠시마 사태 이후 가동 중단된 원전들이 늘어나 2000년대 초반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염규현입니다. 야당이 반대해온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청와대가 전국 갈등을 풀기 위해 직접 나선 건데요. 이 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있던 국민의당의 사과의 뜻도 전했습니다. 이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32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자신의 임명 여부가 전국 타계의 걸림돌이 된다면 기꺼이 사퇴의 길을 택하겠다며 문재인 정부 성공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새 정부 들어 인사청문회를 거친 공직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 건 처음으로 청와대가 조 후보자에게 결단을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역시 야당이 반대해온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앞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격적으로 국민의당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불거진 여야 갈등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국민당께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국민의당은 즉각 국회 보이콧 철회를 논의했고 그 사이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1시간 넘게 논의하며 송영무, 조대엽 후보자 거취를 해법으로 건의했음을 시사했습니다.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대통령께 건의드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우원식 원내대표가 만난 지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 조대엽 후보자는 사퇴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조대엽 후보자 사퇴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이 마침내 한미 FTA 개정을 위한 공동위원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해온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겠다는 건데 공동위원회 협상 결과에 따라 전면 재협상 여부가 결정됩니다. 워싱턴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미국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협정의 개정 필요성을 고려하기 위해 한미 FTA 산하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 대표부 대표는 이 같은 조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무역 불균형을 주장했습니다. Our trade deficit with South Korea has increased by more than $11 billion. Not exactly a great deal. 미 무역 대표부는 특별 공동위원회에서 한미 FTA의 개정을 고려하거나 약정의 수정, 조항의 해석 등을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영환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는 더 균형 잡힌 무역 관계와 공정하고 평평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 정부를 압박했습니다.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 시기와 장소는 다음 달 워싱턴 DC로 제시했습니다. 미국은 한미 FTA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이번 요구가 실제로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계산인지는 후속 조치를 통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미국이 요구한 공동위원회는 한미 FTA와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는 최고기구입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30일 안에 열어야 하는데요. FTA는 두 나라 모두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협상에 대비해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현용 기자입니다. 정부는 미국 측이 개정 협상을 요구한 핵심 의도가 무역 적자 해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FTA 때문에 이런 무역 적자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는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하고 설득할 계획입니다. 지난 한미 정상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거론한 품목은 자동차와 철강이었습니다. 미국의 요구사항 역시 대미 수출이 증가한 자동차와 전자통신기기, ICT 분야에 일단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 대미 수출에 무관세가 적용된 건 지난해부터였고 ICT 제품의 경우 FTA 이전에도 관세가 없었다는 점에서 양측의 시각이 엇갈릴 전망입니다. 특히 소고기나 법률 서비스에서는 오히려 미국이 한미 FTA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오히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에서는 한미 FTA가 없었다면 미국의 무역 적자가 늘었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상품 무역 수지 외에 우리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가 늘면서 수입이 증가한 측면도 있다는 점은 또 다른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정부는 한미 간의 인식 차이가 있다는 점은 사실이라며 양측이 공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자, 그럼 좀 더 자세한 내용 경제부 조윤정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자, 조 기자. 네. 자, 일단 FTA 재협상이냐 개정이냐 용어가 좀 헷갈리는데 뭐가 맞는 표현입니까? 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FTA를 재협상하겠다고 말해왔지만 사실 협정문 안에는 재협상이라는 용어가 아예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FTA 협정은 현행을 유지하거나 개정 또는 수정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아예 폐기를 하는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선 재협상이라고 하면 마치 FTA 협정 전체를 다 바꾸는 듯한 느낌을 줄 수 있었겠죠. 반면 우리 정부는 개정이라고 하면서 협상 폭이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는 분위기인데요. FTA 개정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영향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럼 공동위원회는 미국 요구대로 다음 달 워싱턴에서 열리게 되는 겁니까? 네, 협정문에 따르면 30일 이내에 공동회의를 요청하면 열도록 되어 있지만 정부는 협상 시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 조직법이 통과가 안 돼서 협상 대표인 우리의 통상교섭본부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전략은 공동위원회에서 무역 불균형이 과연 FTA 때문인지 공동조사를 먼저 하자고 역제안하는 겁니다. FTA 개정 협상이든 공동조사든 모두 양측이 합의를 해야만 가능합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에 FTA 종료나 폐기 이런 걸 스스럼없이 말해오지 않았습니까? 실제 가능성도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해도 180일 이후에 협정이 자동 종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FTA를 폐기하면 미국 기업들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면서 오늘 통계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2014년에 FTA 관세 면제 혜택을 받은 걸 따져봤더니 한국 기업이 12억 달러, 미국 기업이 21억 달러로 더 많았다는 겁니다. 정부는 미국의 정확한 의도를 파악할 때까지 성급히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네, 자, 조윤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고리 원전 오류코기 공사를 일시 중단하는 결정이 오늘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었는데요. 한수원 노조와 지역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면서 이사회는 결국 무산됐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예정된 경주의 한수원 본사. 한수원 노조원들이 이사진의 본관 출입을 막았습니다. 앞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노조원은 경영진을 상대로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한수원 정문 앞에선 원전 공사 현장에 울주군 주민 380여 명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사진들은 오늘 오후 2차례 본관 진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막혔습니다. 한수원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또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책이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을 뿐더러 결국 한수원은 오늘은 이사회를 열지 않고 추후 일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특히 회의가 열릴 구체적인 장소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라면서 제3의 장소에서 기습 의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빨리 논의를 끝내고 공론화 절차를 밟아서 국민들 판단을 제대로 받아가자는 게. 한수원은 이사회를 통해 신고리 원전 5, 6호기의 잠정 중단 여부와 공사 중단 시 보상 방법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앞서 정부는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신고리 5, 6호기의 백지화 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공사를 일시 중단해 줄 것을 한수원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재경입니다.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졸속 포퓰리즘이라며 일제히 비판했지만 여당은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문영 기자입니다.